But there's a walking trail, so you can stroll around in the park.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You can stroll around in the park 먼저 얘기를 하시고 너는 한가롭게 거닐 수가 있는데요. 공원에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along을 활용해서 무엇을 따라서라는 의미를 첨가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원에서 한가로이 거닐고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데요. 산책로를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along이라는 전치사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알아뒀다가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은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공원에 가면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붙잡고 허리 돌리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exercise equipment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다는 두 가지 동사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workout 또는 exercise예요. 근데 구어체에서는 여러분 exercise는 거의 안 쓰고 workout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Some people work out. 몇몇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되셨죠? using 아까도 나왔어요. 문장의 중간에 동사 ing가 붙은 게 나오면 분사구문일 가능성이 높고 무엇 해서 무엇 하면서라고 해석이 된다고요. 사용해서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뭘 사용해서? exercise equipment 그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또 다음 문장처럼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은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이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use 동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They can use the exercise equipment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들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당연히 뭐 하기 위해서 운동기구를 사용할까요? To work out, 운동하기 위해서겠죠? 똑같은 의미지만 첫 번째 문장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문장처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사람들이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운동을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문장은 사람들은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to work out, 운동하기 위해서를 첨가해 준 형태인 거죠.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를 소통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다양한 문형을 익혀주셨다가 그때그때 말하기 편한 방식으로 내뱉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운동하는 동안 위에 이제 운동기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아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엄마들은 운동하는 것을 봐요 라는 것까지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자, 일단 놀이터가 몇 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놀이터를 영어로 playground라고 하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있다라는 거니까 복수로 표현이 돼야 될 거고 there is가 아닌 there are 내뱉으셔야 되는 거예요. There are a few playgrounds for children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있는데 몇몇의 놀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위한, 그죠? 놀이터는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for 이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누구를 위한 이라는 표현을 더해 준 거예요. 엄마들이 운동하는 동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아요. 아이들이라고 할 때 children 쓸 수도 있지만 kids 쓸 수도 있어요. children이 조금 더 일반적인 아이들을 의미한다면 kids는 구어체에서 좀 더 라이트하고 가벼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놀죠. 놀다라는 동사 당연히 play 쓰셔야겠고 kids play in the playground 아이들이 노는데 in the playground 놀이터에서 놀아요. while 무엇 하는 동안 누가 무엇 하는 동안? 엄마들이요. 운동하는 동안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아요 라고 하는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Kids play in the playground while moms work out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엄마가 아니라 아빠라고 하고 싶으면 당연히 dad 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고 부모님이라고 할 때는 parents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겠죠?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엄마들은 운동하는 걸 봐요. 두 번째 문장이랑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때는 every time I go there 여러분 여기 띄어쓰기 해주셔야 돼요. every 띄고 time이에요. 타이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every time 주어 동사 하면요 every time이 지금 접속사로 쓰였거든요. every time은 접속사, 부사 둘 다로 쓰일 수가 있어요. 부사로 쓰일 때는 매번 이라는 뜻이고요. 접속사로는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라는 뜻이겠죠. 내가 거기 갈 때마다
every time I go ther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본다라는 거예요. I see 뭘 봐요? Groups of children.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세요. Groups of children이라고 표현했어요. A group of children 하면 한 그룹의 아이들인 거죠. 근데 그 그룹이 많으면 groups of children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아이들은 무리지어서 노는 습성이 있고 그 그룹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거잖아요. I see groups of children 이라고 표현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playing in the ground 라고 나와 있죠. 아까 see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ing 나오면 그 목적어가 동사한다 그 목적어가 동사하는 걸 보다라는 뜻이라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보는데 여러 무리의 아이들이 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노는 걸 보는 거죠. in the ground 놀이터에서 노는 걸 보고요. and mom's working out 엄마들은요 working out 운동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and를 사이에 두고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I see 그죠? 동사는 see예요. 난 목적어 groups of children playing in the ground 그룹의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and 또 다시 목적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moms 엄마들은요 working out 운동하는 것을 본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and를 사이에 두고요 이렇게 형태가 일치해야 돼요. 앞에 playing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workout이 아니라 working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앞부분이 play였어요. 그럼 뒤에도 work가 나와야겠죠. I see groups of children play in the ground and moms work out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ing가 나왔으면 뒤에도 ing 써줘야 되는 거예요. I see groups of children playing in the ground and moms working out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뜻은 목적어가 ing 그 동사하는 것을 보다라는 거예요. 여러 무리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본다. 그리고 엄마들이 운동하는 것을 본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조금 더 단순하게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논다, 엄마가 운동하는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엄마들은 운동하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내가 공원에 갈 때마다 라는 걸 추가하다 보니 every time I go there 이라고 시작을 해주고 I see 얘기해 준 다음에 목적어 groups of children 아이들의 그룹이 playing in the ground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본다라는 거고 and mom's working out 엄마들은 운동하고 있는 것을 본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되게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입에 붙여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한 구문들만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자유자주 말씀을 하시면 원하는 만큼 회화를 하게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 조금 복잡해도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계속 영작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왜 그 공원에 가는 걸 좋아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묻고 답하기. 왜 여가 시간에 거기 가는 거 좋아하세요? 물어보고 싶은 거죠. 아까 그리고 이전 강의들에서 계속 반복을 했던 문형인데 이제 여가 시간이라는 것 정도만 추가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니까 why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Why do you like going to the park? 이해되셨을 거예요. 바로 왜 당신은 좋아하나요? 가는 걸 좋아하나요? 어디에? 공원에 in your free time. 여가 시간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When you're free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당신이 free time을 가질 때라고 해서 when you have free time 하실 수도 있겠죠? 또 다양한 방식의 표현들 Why do you like the place for your free time?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왜 당신은 좋아하나요? 그 장소 그 장소가 가리키는 건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park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공원은 장소니까 조금 더 넓은 범주에서 place로 대체가 가능하겠죠. For your free time, 당신의 여가 시간을 위해서 왜 그 장소, 앞에 얘기했던 공원을 좋아하나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 의문문에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처럼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What's the reason? 하는 방법인데 why를 조금 늘려서 표현한 거예요. what은 무엇이고 reason은 이유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라는 거는 왜 그러나요? 라는 것과 똑같은 뜻이죠. What's the reason you like visiting there?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이유냐면 당신이
거기를 방문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기로 to spend your free time. 당신의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거기 방문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는 식의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spend 동사예요. spend 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항상 돈 또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돈 같은 경우는 쓰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시간은 보내다겠죠. 여가 시간을 보내다 라고 할 때 spend your free time 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여가 시간을 위해서 공원에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로 한 3가지 파트 정도를 이야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공원에서 산책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라는 부분, 스스로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가족들 또는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부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집 앞에, 집 근처에 공원이다 보니까 이웃 주민들을 마주칠 수 있잖아요. 이웃 주민들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서 여가 시간을 공원에서 보내는 걸 좋아한다 라는 식으로 문장들을 구성하고 싶었어요. 먼저는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문장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I can refresh myself and get stressed out while walking in the park.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나는 refresh 할 수 있는데 스스로를 refresh 할 수 있어요. refresh라는 거는 뒤에 나온 이 대상을 새롭게 하다, 기분을 환기시키다 정도의 표현이거든요. I can refresh myself.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써요. 얘기하게 되면 기분이 새로워지고 환기가 될 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get stressed out 이렇게 나왔는데요. stressed out 이라고 하는 거는 분사, PP인데 형용사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린, 또 해소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용사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앞에 get 동사가 왔잖아요. get은 상태 변화 동사죠. 무엇 하게 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get stressed out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풀리다, 해소되다라는 뜻이 되겠죠. I can refresh myself and get stressed out 하면 나는 스스로 기분을 좀 더 새롭게 환기시킬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While walking in the park, 뭐 하는 동안에? 걷는 동안에, in the park, 공원에서 걷는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똑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I go to the park 먼저 얘기하고요. 나는 공원에 간다 내뱉고, 그 다음에 왜냐면 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Because I can refresh myself and get stressed out while walki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원에 가는데 왜냐면 나는 스스로 기분을 환기시킬 수 있고 걷는 동안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공원에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3번째 방식이 좀 재밌는데, 주어를 어떻게 설정했어요 지금? walking in the park 라고 해서 공원에서 걷는 것 이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여러분, 공원에서 걷는 거는 내가 기분이 환기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도록 도와줘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walking in the park가 주어가 되는 거고, 도와준다 바로 help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walking in the park는 3인칭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help 다음에 항상 s를 붙여서 표현해 줘야 되는 거고요. walking in the park helps me. 공원에서 걷는 건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refresh myself. 스스로 기분을 환기시키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get stressed out. 스트레스가 풀리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help 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가 올 수 있어요. 아까 C 동사는 동사 원형 아니면 ing가 오죠. 달라요. help 동사는 동사 원형 아니면 투부정사가 올 수 있어요. 여기 to를 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죠. 지금은 이제 동사 원형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그래서 내가 기분을 환기시키도록 도와주고요. 또 뭐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풀리도록 도와주는 거죠. refresh 동사 원형으로 썼으니까 and로 연결된 get 동사도 동사 원형으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공원에서 산책하는 건 내가 기분이 환기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도록 도와준다 라는 문장을 3번째처럼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공원에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싶을 때 가주어진 주어 구문 쓰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좋다라는 거니까 nice 형용사 이용해서 it's nice 그냥 내뱉어 주세요. it's nice 쓴 다음에 뭐가 좋은지 진짜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투부정사 구문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To spend some time 몇몇 시간을 보내는 건 좋다라는 거죠. With my family 우리 가족과 함께 in the park 공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친구들을 초대해서 행아웃 할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나를 주어로 삼아서요. 내가 초대할 수 있어. I can invite my friends. 나는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아웃 할 수 있어요. hang out in the park. 행아웃이라는 거는 그냥 어울려서 크게 목적 없이 놀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를 바로 행아웃이라는 동사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I can invite my friends and hang out together in the park. 이 정도로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ogether 들어가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나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어울려 놀 수 있어요. in the park, 공원에서.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고 또 공원에서 가족 또 친구들과 간단한 피크닉을 가는 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어떠한 방식으로 문장을 구성했는지 살펴봐 드리면 I like when I have a small picnic with my family and friends in the park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죠. I like 나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제가 좋은지 when 주어 동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가질 때 그걸 좋아한다 라는 식인 거죠. 그래서 like의 목적어로 이렇게 when으로 시작하는 목적절을 쓰게 된 케이스예요. I like when I have a small picnic. 나는 좋은데 언제가 좋으냐면 내가 작은 심플한 피크닉을 가질 때가 좋다 라는 식의 표현을 I like when I have a small picnic 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누구랑이에요? With my family and friends. 내 친구 그리고 가족들이랑 함께 간단한 피크닉을 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In the park, 공원에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어떠한 활동하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싶을 때 I like 동사 써보시고 when, 주어 동사 이 구문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할 때가 좋아요 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I like when, 주어 동사 라는 식의 문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 주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이웃 주민들과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잖아요. 또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항상 그냥 스쳐 지나가기가 쉬운데 공원에 가면 특히 우리 집 근처의 공원이니까 이웃 주민들이 막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공원에서 이웃 주민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Get to know 지금 동사 구가 보이실 텐데요. know는 알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get to 동사 원형 같은 경우는 이 동사 하게 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동사 자리에 know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know가 알다니까 알아가게 되다, 알아가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I can get to know about my neighbors in the park 라고 표현하면 나는 알아갈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네, 이웃들에 대해서 공원에서 그죠? 이웃을 영어로 여러분 neighbor 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공원에 가는 건 이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원에 가는 거를 주어로 설정할 수가 있겠죠? Going to the park 하면 공원에 가는 것 이제 동명사 구로 표현이 된 거고 그게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Gives me chances. 나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기회들을 준다라는 거죠. 어떤 기회들을 주냐면 to get to know 알아갈 기회들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투부정사는 형용사적인 용법의 투부정사예요. 기회긴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 알아갈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About my neighbors.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위에랑 아래랑 의미 차이는 없어요. 위에는 그냥 단순하게 공원에서 내 이웃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거고 밑에는 going to the park를 주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가는 것은 나한테 기회들을 주는데 어떤 기회들을 준다? 알아갈 기회들을 준다. 내 이웃들에 대해서 라고 조금 더 복잡하고 세련되고 길게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또 오픽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공원은 이웃들을 알아가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It's the best place. 이렇게 문장을 시작했어요. 지금 이 시 가리키는 건 아까부터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park가 되겠죠. 영어에서는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명사인 경우는 it이라는 대명사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It's the best place. 공원은 가장 좋은 장소예요. 최고의 장소라고 하는 걸 best place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It's the best place. 공원은 최고의 장소인데 뭘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예요? 지금 투부정사에 또 형용사 전용 용법이 나왔죠? To get to know about neighbors. 이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최고의 장소예요 라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It's the best place to get to know about neighbors. 공원은 가장 좋은 장소인데 뭐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알아가기에 가장 좋은 장소. 뭐에 대해서? About neighbors. 이웃들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론적으로 공원은 이웃들을 알아가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라는 식으로 여태까지 했던 말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공원에서 이웃들을 알아갈 수 있다. 공원에 가는 건 이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공원은 이웃들을 알아가기 가장 좋은 곳이다. 사실상 거의 비슷한 의미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문형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 뭐 기억해 주셨다가 그때그때 나오기 편한 방식으로 내뱉어 주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 문장을 이어붙여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겠죠.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세 가지를 연달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비슷한 문장들을 이어붙여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고 간단하게 이 한마디로 끝날 것을 세 마디로 이어붙여서 늘려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 시험 채점관으로 하여금 이 사람 영어 좀 하네? 유창하게 이야기하네? 라는 느낌을 주기에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강의는 여기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 미션 액티비티로 우리 동네 공원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공원에서 내가 주로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묘사해 보셔도 상관없어요. 또 공원이 아니라 내가 여가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하거나 다른 어디를 간다면 그곳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원이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도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문장 구성 방식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하고 만났을 때 여가 시간에 하는 활동, 공원이 또 어떻게 생겼고 그 공원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내가 그 공원을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보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가 시간, 여가 활동하고 공원 가기에 대해서 말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서요. 주말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니킴이었습니다.